오마이갓 신승현입니다. 자, 여러분들은 게임에서 던전을 가실 때 어떻게 가시나요? 바로 어떤 던전이냐, 어떤 몬스터냐에 따라서 템을 다르게 맞춰서 가시겠죠. 저 같은 경우에는 경기 때 템을 맞춰서 가는데요. 저는 바로 그게 볼링공이죠. 오늘은 제가 대회를 나갈 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볼링공을 맞춰 나가는지, 또 어떤 템을 언제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 앞에 볼링공 6개가 있는데요. 바로 이 볼링공 6개가 제가 얼마 전에 마스터즈 금메달을 획득했던 바로 그 템 세팅입니다. 6개를 딱 맞춘 이유는 모든 경기가 그렇진 않지만 보편적으로 공식 대회에서는 볼링공 6개를 맞춰서 나가야 됩니다. 볼링공 6개가 초과하면 안 돼요. 7개를 가지고 시합에 못 나가요. 근데 시합 전 볼링공 검사를 하기 전에 더 많은 10몇 개, 막 20몇 개 볼링공을 가지고 와서 볼링공 검사 때는 결국은 6개만 볼링공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6개를 선정을 하면 이 볼링공으로 시합 경기가 끝날 때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볼링공 검사를 받은 이 6개의 볼링공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저는 볼링공 6개를 바로 이렇게 세팅을 했었는데 뭐 별다른 거 없어요. 세니볼 한두 개, 저는 한 개를 선택했지만 그냥 한두 개 정도 넣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폴리된 거, 센 거, 그 다음에 폴리된 거 덜 도는 거, 그 다음 더 덜 도는 거, 그 다음에 볼리탄볼 하나, 그리고 스페어볼 하나. 이게 볼링공을 6개밖에 못 쓰기 때문에 스페어볼을 넣는 것보다는 스페어볼 들어갈 자리에 초급볼 하나를 더 넣는다든지 우레탄볼 하나 더 넣는다든지 약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000번 중에 그 몇 번이라도 뭔가 스페어 미스라면 뭔가 멘탈이 바사삭 막 날아가잖아요. 저는 약간 그런 걸 싫어해서 그냥 안전하게 그냥 스페어볼로 넣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5개 볼로 조절해서 맞춰서 치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이 정도 단계 정도는 돼야 그래도 맞춰 칠 수 있고 어떤 레인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대처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. 그리고 좀 팁을 드리자면 이 볼링공을 이렇게 맞췄잖아요. 특성은 다 알아. 당연히 다 아시겠죠. 그 사이에 쪽수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뭐 특성이 뭐 정확히 어떻게 가는지 그 쪽수를 서로 관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. 그래야 뭔가 상황이 딱 발생했을 때 이거는 이것보다 세 쪽 도니까 지금 세 쪽도 돌지? 뭐 이렇게 바로 맞춰 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제가 16파운드에서 15파운드로 시합 직전에 갑자기 내렸거든요. 그래서 뚫으려다 보니까 이게 재고가 있더라고요. 스테이트먼트 솔리드인데 샌딩볼로 그래도 조금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뚫었고요. 그 다음에 시합 나갈 때 당시에 거의 신형볼이었죠. 어소리티라는 볼인데 폴리된 볼 중에서 그래도 좀 돈다고 판단이 돼서 이 볼을 뚫었고, 그 다음에 이 볼은 제가 한 3, 4개 뚫은 것 같아요. 순하기도 하고 까다롭지도 않고 좀 많이 돌지 않고 조금 그래도 좀 밀려나가는 편에 좀 컨트롤이 쉬운 볼로 하나 넣었고요. 그 다음에 이 볼은 노머시 무슨 이름은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. 근데 밀려요. 이 볼은 밀리게도 시공을 했고, 그래서 이거는 극후반에 진짜 5인조 때 진짜 막 마룻바닥 대고 막 서로 막 내려가자 더 내려가자 막 할 때 치려고 했는데 막상 이 볼은 못 쳐봤습니다. 공신이었을 때는 막상 쓸 것 같았는데 시합 땅 해보니까 굳이 여기까지 안 내려가고 한 이 정도에서 스피드 조절로 조금 더 하는 게 좀 유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는 이 이상은 5인조 때 안 내려갔고요. 그리고 제가 금메달 땄던 마스터 종목, 그 종목에서는 그때 제 기억으로 44 KBA 정비였는데 KBA 정비가 좀 어려워요 대체적으로. 근데 44 KBA가 조금 어려운 편이었는데 마스터즈 하기 전까지는 뭐 이런 볼로 시작을 해서 무난하게 이제 이렇게 단계로 내려가면서 쳤었는데 마스터즈 당일 때는 그냥 우레탄이 더 잘 맞더라고요. 뭐 롱오일이고 기름도 많은 첫 게임부터 사실 다 리액티브 생각하잖아요. 근데 저는 그냥 우레탄 볼이 연습 때 쳐보니까 좀 괜찮아서 우레탄 볼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그냥 내려가면서 끝까지 쳤었습니다. 보통 우레탄 볼을 넣어놓는 이유는 그래요. 리액티브 볼로 그 레인을 못 쳐서가 아니에요. 우레탄 볼을 써야 경쟁이 돼요. 그 이유는 초급볼 라인 나왔어. 근데 그 라인에 우레탄 볼을 치는 사람 있잖아요. 초급볼의 라인이 굉장히 빠르게 없어집니다. 그리고 핀도 안 나가요.
그 이유가 뭐냐면 예민하면서 핀까지 안 나가. 그러니까 리액티브 볼로 치기가 막상은 약간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우레탄 볼은 볼의 외피 특성상 오일을 안 먹기도 하고 보통 한 줄로 나오기도 하고 등등의 이유로 오일을 자꾸 뒤로 미루거든요. 레인에 딱 굴리면 오일을 닦는 게 아니고 오일을 자꾸 뒤로 밀어요. 그러니까 한두 선수가 우레탄 볼로 기름을 밀면 리액티브의 그 꺾이는 브레이크 포인트가 자꾸 뒤쪽으로 밀려나가면서 입사각이 바뀌고 그러면서 템핀이 쓰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예민해지고 또 그걸 조절하려다 보니까 또 실수해서 스플릿이 나고 약간 이런 악영향이 계속 오거든요. 그래서 한 게임을 리액티브로 잘 칠 수 있다고 해도 270, 160이 또 중간에 딱 나와버리면 게임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물론 그래도 후반에 잘 쳐서 메꿀 수는 있지만 좀 불리한 조건들이 많아요.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우레탄 볼로 칩니다. 근데 우레탄 볼로 치는 게 여러분들 좀 잘못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레인이 밀리는 레인에서 우레탄 치는 게 아니야. 이게 아니에요. 오히려 프레쉬하고 오일이 많은데도 우레탄으로 치는 경우도 많아요. 그 이유는 리액티브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이스코어를 치기 위해서 우레탄으로 칩니다. 물론 좀 더 안정적인 방어를 할 때도 안정적인 점수로 방어를 하고 싶을 때도 우레탄을 많이 선호하기도 하지만 무작정 방어하려고만 우레탄을 쓰는 건 아니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볼링공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레인 상황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그냥 맞춰서 칠 볼이 있는 거야.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게 좋고요. 실제 선수들도 가장 이 세팅을 제일 선호합니다. 뭐 우레탄 볼 한두 개 더 넣거나 샌딩 볼 한두 개 더 넣거나 다 요 정도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.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볼링장도 못 가고 촬영도 못 하고 있다가 촬영할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댓글에 여러분들이 제 볼링공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셨던 게 생각이 나서 제가 시합 때 어떻게 템을 맞춰가고 어떻게 템 세팅을 하는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. 어떻게 템 세팅하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? 오늘도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